2024년 한화오션이 미국 필리조선소에 1억 달러를 투자했을 때 전 세계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연간 고작 2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낙후된 조선소 골리앗 크레인에 페인트 하나 칠하는데 3개월이 걸리는 비효율적인 곳에 왜 투자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한국 기업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안목, 그리고 글로벌 패권 구조의 변화까지 읽어내는 해안을 보여준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무모해 보였던 한화의 투자는 한미 관세 협상의 숨은 승부수였을 뿐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를 정확히 예측한 천재적 전략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인수 당시 필리조선소의 상황은 한국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연간 선박 건조량은 겨우 2척. 한화거제 조선소의 연간 40척 건조 실적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1위 경제대국이라는 미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재정 상태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 1천억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전체적인 운영 효율성은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심지어 필리조선소가 독점하던 존스법 적용 시장의 규모는 미국 전체 조선 시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존스법은 1920년에 제정된 미국 연안항행법으로 미국 연안 화물운송 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을 가진 선박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호무역 법안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보호막 속에서도 필리조선소는 50%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지만 시장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화의 투자를 이해하려면 인도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미중 해양 패권 경쟁의 본질을 봐야 하는데 한국은 이미 이 거대한 변화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 370척 이상의 전투함을 보유하며 미국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연간 20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하는 반면 미국은 많아야 8척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양적 열세에 직면한 미국은 355척 함대 구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정작 미국 내 조선 인프라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1980년대 이후 상선 건조를 포기한 미국 조선업은 이제 군함 건조 능력마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전 세계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며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세계 최대 컨테이너선부터 최첨단 LNG선까지 한국이 만들지 못하는 배는 거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 인도태평양 전략 환경에서 미국은 급변하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지구 표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대한 해역에서 미국은 동시다발적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만 해협 위기, 남중국해 분쟁, 한반도 방어 등 모든 임무를 수행하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함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이 순간 한국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한화는 미국의 거대한 수요가 곧 현실화될 것임을 간파했고 미국 내에서도 동맹국과의 협력 없이는 중국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도 필요로 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조선업에서만큼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는 우리 정부에게 강력한 협상 지렛대로 작용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이미 미국 내 직접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논리는 미국 측의 관세 인상, 압박에 대한 효과적인 대항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셈입니다. 협상 타결 이후 우리 정부는 200조 원 규모의 조선업 지원 펀드 조성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한화의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동시에 조선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의지를 명확히 한 조치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사고와 추진력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관세 인상 타결로 인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미국 내 한국에 대한 정책 우호도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압박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고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미국 방산 시장 접근 가능성입니다. 현재 미국 조선 시장의 90% 이상이 군함 관련 방산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략자산 선박에 대한 수요는 현재 80척에서 250척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필리조선소가 해군 기지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은 이러한 기회 활용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미국 국방력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함에 한국 기술이 들어간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인 한미동맹의 진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화의 단계별 진출 전략은 한국 기업 특유의 체계성과 치밀함을 보여줍니다. 1단계로 군함 유지보수 사업을 시작해 이미 수주를 완료했으며 2단계에서는 군수 지원함 등 상대적으로 건조가 용이한 함정 건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군함 건조와 무기체계 통합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 이후 한화그룹 차원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함포와 레이더 등 무기체계, 한화 시스템의 방산, 전자장비, 그리고 필리조선소의 플랫폼이 결합하면 메이드 인 아메리카 군함에 한국 기술이 통합되는 혁신적 모델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수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국의 종합적인 방산 역량이 미국 내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한국이 세계적인 방산 강국임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미국 군함의 외국산 무기체계 적용에는 복잡한 인증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기술 이전과 보안 관련 규제 역시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한국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입니다. 한화가 약속한 5년 내 생산성 10배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들을 보면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0만 달러를 투자해 블록 조립 시간을 현재 3일에서 4시간으로 단축하고 연간 200명의 용접공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도크 시스템 도입도 계획대로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기술력과 제조업 노하우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에 AI, 스마트 팩토리 등 첨단 기술을 접목시키는 것은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가 관세 협상 이후 주목받는 핵심 요인은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미중 갈등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부합하는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둘째, 국가 차원의 조선업 육성 정책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셋째, 단순한 조선업이 아닌 방산업 진출이라는 장기적 비전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 인수는 한화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0년대 노르웨이의 크베르네, 2000년대 싱가포르의 케펠이 시도했다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실패 요인은 미국 특유의 노조 문화 이해 부족, 정치적 네트워크 구축 실패, 단기 수익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다릅니다. 한국 기업 특유의 장기적 관점과 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이런 함정을 피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영진을 유지하고 주 정부 및 연방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5년 이상의 장기 투자 계획을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특히 연간 200명의 용접공 양성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약속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국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한국 기업의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관세 협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압박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 방산 기술, 그리고 제조업 노하우는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자산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의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동등한 파트너로 대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은 분명 한화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 전체의 위상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핵심적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던 한화의 필리조선소 투자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신의 한 수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 안목과 전략적 사고를 갖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입니다. 한화가 약속한 혁신을 실현하고 미국 방산 시장이라는 견고한 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추진력을 생각하면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강국 미국도 필요로 하는 기술 강국, 진정한 글로벌 파워로 말입니다. 한화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